이거 가지고 꺼져. 이 재수 없는 것. 대행그룹의 핏줄도 아닌 걸 품고 어디서 안주인 행세야. 박춘자가 낡은 빨간 보따리를 수연의 발치에 내던졌다. 보따리가 젖은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서 낡은 저고리와 서류 뭉치가 흘러나왔다. 대문 안 현관에선 이진태와 오세라가 팔짱을 낀 채 샴페인 잔을 들고 서 있었다. 둘은 마치 승리자처럼 웃고 있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2장의 서류를 발견했다. 대행그룹 주식 51% 증여 계약서, 오세라 불임 진단서. 빗물과 눈물이 섞인 얼굴로 수연은 처음으로 웃었다. 서늘하고 차가운 미소였다. 시작이야. 도대체 며느리는 왜 빗속에서 쫓겨났을까요? 그리고 보따리 속 서류의 정체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대박 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석 달 전, 대행그룹 창립 30주년 기념행사가 한창이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700명의 하객들로 가득했다. 단상 위 박춘자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화려한 꽃무늬 한복에 루비 반지가 번쩍였다. 여러분, 대행푸드그룹이 여기까지 온 건 순전히 우리 고객님들 덕분입니다. 춘자는 특유의 걸걸한 목소리로 인사를 마쳤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행사장 뒤쪽 대기실에선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오빠 엄마가 저 며느리만 끼고 돌면 우린 끝이야. 오세라가 이진태의 넥타이를 풀며 속삭였다. 그녀의 붉은 립스틱이 진태의 셔츠 깃에 묻었다. 이번 기회에 아예 치워버리자. 어차피 고아 출신이잖아. 그래. 엄마가 수연이한테 경영권 넘기기 전에 뭔가 해야 돼. 둘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대기실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김수연이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복도를 걸어 나왔다. 손에 든 핸드백 안에서 작은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사흘 후 대행그룹 본사 전무실. 강 사장, 50억만 더 빌려주시면 다음 달에 100억 만들어 드릴게요. 이진태가 전화기를 붙들고 애원했다. 그의 책상 위엔 VIP 카지노 칩과 빛 독촉장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똑똑. 문이 열리며 오세라가 들어왔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방긋 웃었다. 오빠, 나 임신했어. 뭐? 진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세라는 핸드백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였다. 이 아기가 대행그룹의 진짜 후계자야. 우리 아기. 세라야. 정말이야? 진태는 세라를 껴안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아버지가 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천장 모서리, 환풍구 틈 사이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가 이 모든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 영상은 실시간으로 수연의 휴대폰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평창동 대저택. 딱 걸렸네. 김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영상을 확인했다. 오세라가 보여준 초음파 사진의 환자 이름은 최민지였다.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역시 가짜였어. 수연은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안경테를 가운데 손가락으로 밀어 올렸다. 그녀의 시그니처 습관이었다. 바로 그때 거실 문이 벌컥 열렸다. 김수연. 박춘자가 환한 얼굴로 들어섰다. 뒤따라 이진태와 오세라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엄마, 이 여자가 제 비서를 도둑으로 몰아서 해고시켰어요. 진태가 소리쳤다. 춘자는 수연에게 성큼 다가와 뺨을 세게 갈겼다. 짝!
어디서 감히 내 아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자르고 그래. 수연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오세라는 춘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통쾌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언니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요. 회사 돈도 함부로 쓰고. 그래, 우리 새아기 말이 맞아. 춘자는 세라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순간 춘자가 수연을 밀치며 귓속말로 속삭였다. 오늘 밤 내 방 금고.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다. 수연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됐어. 당장 내 방으로 들어가. 춘자는 손사래를 치며 수연을 내쫓았다. 진태와 세라는 승리자처럼 샴페인을 따랐다. 자정이 넘은 시각, 춘자의 서재. 수연은 조심스럽게 금고 앞에 섰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생일을 입력했다. 비빅.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예상치 못한 것들이 들어 있었다. 작은 약병 하나와 서류 봉투, 그리고 낡은 저고리가 담긴 빨간 보따리. 수연은 먼저 약병을 집어들었다. 라벨에는 치매 유발 성분 마이너스 취급주의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그 옆 서류를 펼쳤다. 이진태의 모친 약물 투여 계획서였다. 진태의 필체였다. 아들이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 한 증거였다. 수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다음 서류는 더 충격적이었다. DNA 친자 확인서 마이너스 김수연 태아와 이진태의 친자 관계 99.9% 일치. 어머니가 이미 다 알고 계셨어. 춘자는 이미 수연의 아이가 진짜 핏줄임을 확인했던 것이다. 그리고 아들의 배신도 오세라의 사기극도 모두 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따리 속 저고리를 펼쳤다. 안감 사이에 또 다른 서류가 숨겨져 있었다. 대행푸드 그룹 주식 51% 증여 계약서. 증여자 박춘자, 수증자 김수연. 어머니. 수연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다. 이건 감사와 결의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모든 서류를 보따리에 다시 넣고 조심스럽게 자기 방으로 가져갔다. 이틀 후 아침 주방. 수연이 물을 마시고 있을 때 오세라가 다가왔다. 세라는 일부러 배를 내밀고 수연의 팔을 툭 쳤다. 언니, 고생하지 말고 그냥 나가. 어머니는 이미 내 애를 그룹 후계자로 정했어. 세라는 구역질하는 연기를 하며 수연이 마시던 물컵을 빼앗아 싱크대에 버렸다. 그러고는 신 김치를 집어 수연의 입에 억지로 밀어 넣었다. 임신하면 신 거 먹어야지. 어머님이 준비하신 건데 언니가 먹어. 수연은 김치를 뱉어내며 세라를 쳐다봤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미소만 지었다. 고마워요, 세라 씨. 덕분에 힘이 나네요. 세라는 수연의 반응에 기분이 상했는지 혀를 차며 나가버렸다. 같은 시각 강남의 VIP 카지노. 전무님, 이번엔 대박 나실 거예요. 딜러가 웃으며 카드를 돌렸다. 이진태는 땀을 뻘뻘 흘리며 칩을 밀어 넣었다. 20억 원어치였다. 올인. 하지만 결과는 참패였다. 진태는 그 자리에서 20억을 날렸다. 아니. 전무님 걱정 마세요. 뒤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사채업자 강 사장이었다. 그는 명함을 내밀며 씩 웃었다. 대행그룹 지분 권리만 담보로 넘기시면 50억 더 빌려드리죠. 정말요? 물론이죠. 어머님 인간만 있으면 돼요. 진태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집에 돌아가 춘자의 서재에서 인감을 훔쳐 위조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이제 엄마 재산은 내 거야.
나흘 후 신의 한 호텔 밀실. 수연아. 박춘자가 요양원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수연을 불렀다. 두 사람은 조용한 방에 마주 앉았다. 어머니,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닥쳐. 내가 말할 테니 들어. 춘자는 수연의 손을 꽉 잡았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내 시아버지가 피땀 흘려 세운 회사다. 그 사람 죽기 전에 나한테 말했어. 여보, 우리 아들은 안 돼. 나중에 제대로 된 사람한테 회사 맡겨. 그래서 내가 널 골랐다. 어머니, 저 미친놈한테 회사 줄 수 없어. 수연아, 내가 너한테 전부 넘겼으니 넌 이제부터 대행의 주인이다. 알아들었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춘자는 박하사탕을 깨물며 일어섰다. 가서 준비해. 곧 전쟁 시작이야. 그날 밤 대저택 거실. 김수연, 짐 싸. 이진태가 수연의 가방을 현관 밖으로 집어던졌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너 같은 고아 출신이 우리 가문 대접받을 줄 알았어? 당장 꺼져. 오세라는 수연이 아끼던 시아버지의 유품 배지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다. 언니, 이제 안녕. 수연은 빗속으로 내몰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안았다. 그 안엔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대문이 쾅 닫혔다. 수연은 빗속에 서서 보따리를 열었다. 주식 증여 계약서와 오세라의 불임 진단서를 확인한 뒤 그녀는 처음으로 웃었다. 차가운 미소였다. 그녀는 젖은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강 사장, 사냥 시작이야. 이진태가 빌린 돈 50억 오늘 밤부터 피 말리게 받아내. 알겠습니다, 사무장님. 곧이어 길가에 검은 세단 세 대가 멈춰섰다. 창문이 내려가고 강 사장이 고개를 숙였다. 사무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수연은 보따리를 꽉 안고 차에 올랐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진태, 오세라, 박춘자 어머니.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하죠. 차는 빗속을 가르며 사라졌다. 뒤에 남은 대저택에선 진태와 세라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의 파멸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강남의 최고급 오피스텔 35층 펜트하우스. 김수연은 강 사장이 준비한 이곳에 도착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엔 이미 책상과 노트북 그리고 팩스 기계가 준비되어 있었다. 사무장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강 사장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수연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책상 앞에 앉았다. 그녀는 보따리에서 서류들을 꺼내 하나하나 펼쳤다. 주식 증여 계약서, 오세라 불임 진단서, 이진태의 횡령 증거, 살인미수 약물 증거. 완벽해. 수연은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노트북을 켰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강 사장, 내일 아침 9시까지 대행그룹법무팀 변호사석 명을 1위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사진 전원에게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를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수연은 안경테를 밀어 올리며 서류에 도장을 찍기 시작했다. 이진태 전무회의만,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대주주 권한 행사 통지서. 이진태, 당신 인생 이제 끝이야. 같은 시각, 평창동 대저택. 야호! 드디어 저 여자 나갔다. 이진태는 거실 소파에 누워 샴페인을 들이켰다. 오세라는 그의 옆에 앉아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오빠, 이제 우리가 이 집 주인이야. 당연하지. 내일부터 회사 이사들 다 모아서 내가 차기 회장이라고 선포할 거야. 진태는 벌써부터 회장 취임식을 상상하며 신이 났다. 세라는 일부러 집안 가사 도우미를 불렀다. 야, 너
내일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내 방 청소부터 해. 알았어? 네네. 도우미는 고개를 숙였다. 세라는 마치 진짜 안주인이라도 된 듯 오만하게 굴었다. 그리고 너 주방 담당. 내일부터 내가 먹고 싶은 메뉴 따로 준비해. 임산부는 특별 관리 받아야 한다고. 진태는 세라의 행동을 보며 흐뭇해했다. 우리의 엄마 제대로 하네. 둘은 밤새 파티를 벌였다. 고급 음식을 시켜 먹고 춘자의 와인 컬렉션을 모조리 열어 마셨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것을. 다음 날 오전 강남 백화점 VIP 라운지. 어서 오세요, 오세라 고객님.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세라는 명품 가방 코너로 직행했다. 그녀는 신제품 가방을 집어들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이거, 저거, 그거 다 포장해줘요. 네, 고객님. 총 금액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카드 긁어요. 세라는 진태에게 받은 대행그룹법인 카드를 내밀었다. 직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대는 순간 비빅, 비빅. 죄송합니다, 고객님. 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뭐? 다시 해봐요. 비빅, 비빅. 역시 안 됩니다. 카드 발급사에 문의하시겠습니까? 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당황한 채 다른 카드를 꺼냈다. 진태의 개인 카드였다. 비빅, 비빅. 이 카드도 정지입니다. 말도 안 돼. 세라는 가방을 집어던지고 황급히 백화점을 빠져나갔다. 주변 고객들이 수군거렸다. 저 여자 뉴스에 나온 사람 아냐? 대행그룹 사기꾼 내연녀. 같은 시각 대행그룹 본사 은행. 전무님, 죄송하지만 현재 회사 계좌가 전부 동결되었습니다. 뭐라고? 이진태는 은행 창구 직원을 노려봤다. 그는 급한 도박 빚을 갚으려고 회사 비자금을 인출하러 왔었다. 누가 감히 내 계좌를 동결시켜? 대주주 김수연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김수연? 그 여자가? 진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은행 직원은 서류를 내밀었다. 어제 저녁 8시 김수연 대주주께서 긴급 자산 동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주식 51%를 보유하신 대주주의 권한입니다. 진태는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거기엔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박춘자 회장으로부터 김수연에게 주식 51% 증여 완료. 이게 무슨... 진태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오후 2시 대행그룹 전무실. 쿵. 문이 거칠게 열리며 덩치 큰 사내 넷이 들어왔다. 앞장선 사람은 강 사장이었다. 이진태 전무님, 오랜만입니다. 너는... 진태는 책상 뒤로 물러났다. 강 사장은 서류 뭉치를 책상에 던졌다. 전무님이 저한테 빌린 돈 50억 원. 이자까지 합치면 60억 원입니다. 나한테 시간 좀 줘. 다음 달에. 안 됩니다. 이자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담보 지분 회수 들어갑니다. 강 사장은 새로운 각서를 꺼냈다. 사인하시죠. 추가 채무각서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 당장 법원 들어갑니다. 진태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각서에 지장을 찍었다. 좋아요, 전무님. 그럼 담보로 잡은 전무님 명의 부동산과 차량, 내일부터 제 겁니다. 강 사장과 부하들이 나가자 진태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다음 날 아침 대행그룹 본사 대회의실. 이사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앉았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곧이어 문이 열렸다. 김수연이 들어왔다. 만삭의 몸이었지만 그녀는 샤넬 임산부 수트를 말끔하게 차려입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이 깨끗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들. 수연은 상석에 앉았다.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수연 씨, 무슨 일로? 오늘부로 제가 대행그룹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수연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박춘자의 주식 증여 계약서와 이사회 소집 통지서였다. 박춘자 회장님으로부터 주식 51%를 정식으로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진태 전무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오늘부로 해임합니다. 뭐라고? 문이 벌컥 열리며 이진태가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다. 김수연, 내가 무슨 권한으로? 대주주의 권한으로요. 이진태 씨. 수연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진태는 수연에게 달려들려 했다. 인연이 감히. 순간 강 사장과 경호원들이 진태를 붙잡았다. 진태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이진태 씨, 무능한 것도 죄입니다. 나가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진태는 질질 끌려나갔다. 이사들은 숨을 죽이고 수연을 바라봤다. 그녀는 안경테를 밀어 올리며 말했다. 오늘부터 대행그룹은 투명 경영을 시작합니다. 이해 있으신 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강남모 카페. 언니, 나 곧 재벌가 며느리 돼. 오세라는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세라야, 너 뉴스 안 봤어? 응? 무슨 뉴스? 친구 하나가 휴대폰을 보여줬다. 화면엔 이런 기사가 떠 있었다. 대행그룹 이진태 전무 횡령 혐의로 해임. 카드 전부 정지. 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무슨... 세라야, 너 진짜 임신한 거 맞아? 친구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다. 세라는 황급히 배를 감쌌다. 당연하지. 내 배 못 봐? 하지만 친구들은 비웃으며 일어났다. 나 먼저 갈게. 커피값은 내가 내. 나도. 친구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세라는 혼자 남아 떨리는 손으로 진태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 지금... 야, 오세라.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당장 집으로 와. 전화가 끊겼다. 세라는 카페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럴 리 없어. 같은 시각 평창동 대저택. 진태야. 박춘자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진태가 다가가자 춘자는 벽을 보며 중얼거렸다. 수연아, 우리 수연이 어디 갔니? 엄마, 정신 차려. 수연이가 회사 다 가져갔다고. 수연이, 착한 아이지. 춘자는 침을 질질 흘리며 허공을 바라봤다. 진태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줄 알았다. 엄마. 춘자는 대답이 없었다. 진태는 분노와 절망의 소리를 질렀다. 아, 미치겠네. 그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재산을 다시 찾으려면 어머니의 인감이 필요했다. 하지만 춘자는 진태가 나가자마자 멍한 표정을 거두고 박하사탕을 깨물었다. 이 문둥이 자식, 끝까지 제 엄마한테 칼을 겨누네. 사흘 후 한 언론사 편집국. 이거 진짜예요? 기자가 익명으로 도착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세라의 과거 기록이 가득했다. 카지노 불륜 위자료 소송 패소, 불임 진단서, 사기 전과 삼범. 특종이다. 기자는 즉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떴다. 대행그룹 전무 내연녀 오세라, 불륜 사기 전과 다수. 임신도 거짓?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다. 역겹다. 재벌가 노린 꽃뱀. 불임인데 임신? 키읔. 오세라는 집에서 기사를 보고 휴대폰을 집어던졌다. 누가 이런 짓을...
바로 그날 밤 대저택. 이진태에게 퀵 서비스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K였다. 진태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실리콘으로 만든 임신, 복대와 타인의 초음파 사진 원본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메모 한 장. 이진태, 내 마누라 뱃속에 든 건 아기가 아니라 쓰레기야. 마이너스 K. 진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2층 침실로 뛰어 올라갔다. 오 세라. 세라는 잠들어 있었다. 진태는 세라의 배에 손을 뻗었다. 그리고 살짝 눌러보는 순간 탱탱한 실리콘의 촉감이 느껴졌다. 이게 뭐야? 진태는 세라를 흔들어 깨웠다. 아, 일어나. 내 배 좀 보여줘. 오, 오빠. 왜 이래? 아기 놀라잖아. 세라는 배를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진태는 세라의 옷을 강제로 들쳐 올렸다. 그 순간 실리콘 복대 가장자리가 드러났다. 이 인연이. 진태는 경악했다. 세라는 진태의 손을 뿌리치며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다. 오빠 아니야. 이건. 닥쳐. 이 사기꾼년아. 진태의 절규 소리가 대저택을 가득 채웠다. 멀리 펜트하우스에서 김수연은 와인 잔을 들고 야경을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새벽 평창동 대저택 침실. 이진태는 한숨도 못 자고 세라를 지켜봤다. 세라는 배를 감싼 채 겨우 잠들어 있었다. 진태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그리고 세라의 배를 다시 만져봤다. 딱딱한 실리콘 촉감. 이게 진짜야. 진태는 세라를 흔들어 깨웠다. 아, 일어나. 내 배 보여줘. 오빠, 제발. 아기 놀란다니까. 세라는 울먹이며 배를 감쌌다. 하지만 진태는 세라의 손을 뿌리쳤다. 아기, 무슨 아기? 내 뱃속엔 실리콘밖에 없잖아. 아, 아니야. 진짜 임신했어. 세라는 눈물을 흘리며 연기했다. 진태는 세라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 했다. 보여줘. 당장. 싫어. 오빠가 날 못 믿는 거야. 둘은 침대 위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진태는 세라를 밀쳐내고 방을 나갔다. 미치겠네, 진짜. 같은 시각 대저택 거실. 강 사장이 부하 6명과 함께 들어왔다. 그들은 거실 소파를 차지하고 앉았다. 뭐야 너희. 진태가 황급히 내려왔다. 강 사장은 다리를 꼬고 앉아 씩 웃었다. 이 전무님, 아침부터 시끄럽네요. 당장 나가. 여긴 내 집이야. 아닙니다. 어젯밤 자정부로 이 집은 김수연 회장님 명의로 넘어갔어요. 강 사장은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였다. 거기엔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소유주 김수연, 전 소유주 박춘자. 말도 안 돼. 전무님이 제게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법원 경매로 넘어갔고 김수연 회장님이 전액 낙찰받으셨습니다. 합법입니다. 진태는 눈앞이 캄캄했다. 강 사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3일 안에 이 집 비우세요. 안 그러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엄마는 어딨어? 박춘자 회장님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면회 거부 중이시고요. 진태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세라가 2층에서 내려와 진태를 붙잡았다. 오빠, 이제 어떡해? 진태는 세라를 밀쳐냈다. 다 내 때문이야. 내가 가짜 임신 안 했으면. 뭐? 가짜 임신? 강 사장과 부하들이 비웃었다. 세라는 얼굴이 빨개졌다. 오전 11시 대저택 현관. 검은 세단이 도착했다. 김수연이 내렸다. 만삭의 몸이었지만 당당한 걸음걸이였다. 그녀는 명품 코트를 걸치고 선글라스를 낀 채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오랜만이네요, 이진태 씨.
진태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수연을 보자 그는 벌떡 일어났다. 김수연, 내가 이런 짓을. 오세라가 수연에게 달려들었다. 인연이 감히 남의 집을. 순간 수연이 세라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다. 그리고 세라의 팔을 비틀었다. 으악! 세라가 비명을 질렀다. 수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세라를 노려봤다. 사기꾼 주제에 누굴 보고 인연이래? 짝! 수연이 세라의 뺨을 후려쳤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세라의 뺨이 새빨갛게 부어올랐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다. 내 가짜 임신, 오늘로 끝이야. 수연은 세라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진태는 수연을 막으려 했지만 강 사장의 부하들이 진태를 붙잡았다. 나라고. 조용히 하세요, 전무님. 아니, 이제 전무도 아니지. 오후 2시 강남의 한 산부인과 김수연은 의료진 5명과 강 사장의 부하들을 대동하고 병원에 도착했다. 세라는 울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강제로 병원 진료실로 끌려갔다. 싫어. 나 안 해. 오세라 씨, 법원 명령입니다. 저항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고소됩니다. 수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진태는 병원 복도에서 불안하게 서성였다. 세라야, 제발 진짜라고 말해줘. 하지만 그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료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네. 수연이 대답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오세라 씨는 임신 상태가 아닙니다. 역시. 수연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진태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게다가 선천적 불임 체질로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에 진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말도 안 돼. 바로 그 순간 병원 앞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수연이 미리 연락해둔 언론사들이었다. 저기 나온다. 의료진이 오세라를 휠체어에 태워 나왔다. 세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오세라 씨, 임신 사기 맞습니까? 대행그룹 전무를 속인 건가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소리쳤다. 세라는 얼굴을 가렸다. 바로 그때 세라가 입고 있던 원피스배 부분에서 실리콘 복대가 삐져나왔다. 쿵! 복대가 바닥에 떨어졌다. 세라의 납작한 배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세라 씨, 저게 뭡니까? 실리콘 복대 아닙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세라는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그날 저녁 6시 TV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행푸드 그룹 이진태 전무의 내연녀 오세라 씨가 임신 사기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와 함께 병원 앞 영상이 나왔다. 실리콘 복대가 떨어지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반복 재생되었다. 오세라 씨는 선천적 불임 체질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이진태 전무를 속이기 위해 가짜 임신을 연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댓글창이 폭발했다. 소름. 사이코패스. 재벌가 노린 사기꾼. 남자도 병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세라 임신 사기가 올랐다. 같은 시각 병원 복도. 이진태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뭘 믿고 산 거야. 세라가 진료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진태에게 다가가려 했다. 오빠 나. 짝! 진태가 세라의 뺨을 후려쳤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이 사기꾼년아. 진태는 세라의 머리채를 잡았다. 세라는 울며 발악했다. 오빠도 돈 때문에 나 이용했잖아. 우린 서로 이용한 거야.
뭐, 인연이 지금. 진태는 세라를 밀쳐냈다. 세라는 복도 바닥에 넘어졌다. 수연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다음 날 펜트하우스 거실. 김수연은 이진태를 불렀다. 진태는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앉으세요. 수연은 소파를 가리켰다. 진태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았다. 수연은 서류 뭉치를 진태 앞에 던졌다. 뭐야 이게. 도박 빚 60억 원. 제가 대신 갚아드렸어요. 진태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수연의 다음 말에 그는 절망했다. 대신 당신은 평생 제 건물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며 빚을 갚아야 합니다. 월급은 200만 원. 거기서 빚상환금 150만 원 공제하고 50만 원 드릴게요. 이건 안 그러면 바로 감옥입니다. 횡령죄로 10년은 가뿐하죠. 수연은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안경테를 밀어 올렸다. 선택하세요. 주차 요원이냐 감옥이냐. 진태는 떨리는 손으로 각서에 지장을 찍었다. 평생 채무 노역 각서. 서명 완료네요. 사흘 후 한 변호사 사무실. 수연의 형부 춘삼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수연의 친오빠 남편으로 대형 로펌의 베테랑 변호사였다. 처제, 오세라가 진태한테서 뜯어낸 비자금 추적 완료했어. 얼마예요? 10억 원. 해외 계좌 2개, 국내 페이퍼 컴퍼니 1곳. 춘삼은 명세서를 건넸다. 수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전액 회수하세요. 그 돈으로 미혼모 재단 만들 거예요. 알겠어. 춘삼은 즉시 법원에 자산 동결 신청을 냈다. 이틀 후 오세라의 모든 계좌가 압류되었다. 세라는 단돈 1원도 없이 길바닥으로 나앉았다. 일주일 후 요양원. 박춘자 회장님이 위독하십니다. 요양원 원장이 진태에게 전화했다. 진태는 황급히 요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 춘자는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엄마, 정신 차려. 유원장 써야지. 진태는 춘자의 손을 붙잡으며 소리쳤다. 그는 마지막으로라도 재산을 챙기려 했다. 춘자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진태를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싸늘하고 차가운 미소였다. 이 문둥이 자식? 춘자는 산소호흡기 너머로 중얼거렸다. 진태는 그 말을 듣지 못했다. 엄마, 제발. 의료진이 진태를 밀어냈다. 보호자분, 나가주세요. 환자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진태는 복도로 쫓겨났다. 그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이제 끝이야. 다 끝났어. 하지만 요양원 CCTV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진태가 어머니의 유산을 노리는 모습, 그 추악한 본색을. 그리고 그 영상은 실시간으로 수연의 휴대폰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 김수연은 휴대폰으로 CCTV 영상을 지켜봤다. 진태가 춘자의 손을 붙잡고 유언장을 쓰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다. 예상대로네. 수연은 영상을 저장했다. 이건 나중에 법정에서 쓸 결정적 증거였다. 박춘자는 절대 위독하지 않았다. 이건 진태의 본색을 확인하기 위한 연극이었다. 수연은 춘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완벽합니다. 이제 사부 시작하시죠. 곧 답장이 왔다. 그래, 우리 수연이. 이제 진짜 장례식 치를 시간이다. 수연은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야경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진태, 오세라. 이제 진짜 지옥을 보여줄게. 수연은 와인 잔을 들고 혼잣말을 했다. 멀리 요양원 복도에서 진태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그는 몰랐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연극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파멸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 오후 3시 TV 속보입니다. 대행푸드 그룹 박춘자 회장이 오늘 오전 타계하셨습니다. 앵커의 침통한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다. 화면엔 박춘자의 사진과 함께 향년 68세라는 자막이 떴다. 이진태는 쪽방에서 TV를 보다 벌떡 일어났다. 엄마가 진짜 돌아가셨어? 그의 얼굴에 슬픔은 없었다. 오히려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드디어 내 세상이다. 진태는 주차관리원 유니폼을 벗어던졌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검은 양복을 꺼냈다. 장례식장 가야지. 조의금만 해도 수십억은 들어올 거야. 진태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맸다. 그의 눈빛엔 탐욕이 가득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오세라는 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산 검은 명품 상복을 입고 거울을 봤다. 이걸 입으면 나도 유족처럼 보이겠지? 세라는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장례식장에서 진태와 화해하고 조의금을 나눠 가질 계획이었다. 오빠,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세라는 명품 핸드백에 티슈와 거울을 챙겼다. 슬픈 척 우는 연습도 빼먹지 않았다. 오후 5시 서울 시내 최대 장례식장. 대행푸드 그룹 박춘자 회장 장례식장이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하객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입구에서 이진태와 오세라가 마주쳤다. 오빠. 세라가 진태에게 달려갔다. 진태는 세라를 밀쳐냈다. 저리 가. 사기꾼. 오빠, 나도 어머님 그리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조의금만 해도. 진태의 눈빛이 변했다. 돈 이야기에 귀가 솔깃했다. 그래. 일단 들어가자. 둘은 귀빈실로 향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세라는 샴페인 잔을 꺼냈다. 오빠, 이제 우린 자유야. 어머니 재산 받으면 해외로 도망가자. 그래, 김수연 그년한테 빼앗긴 거 다시 찾아야지. 둘은 샴페인으로 축배를 들었다.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어머니 영정 앞에서. 같은 시각 장례식장 안. 빈소 상주석에 김수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만삭의 몸으로 흰 소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다. 수연 씨, 힘드시죠? 조문객들이 위로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께서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하객들은 수연의 효심에 감동했다. 바로 그때 이진태와 오세라가 빈소로 들어왔다. 우리도 문상하러 왔어요. 진태가 건방지게 말했다. 수연은 일어나 진태를 막아섰다. 어머니 유언에 따라 제가 단독 상주입니다. 두 분은 손님으로도 오실 수 없습니다. 뭐, 내가 아들인데. 법적으로 상속권에서 제외되신 분입니다. 나가주세요. 수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주변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강 사장의 경호원들이 진태와 세라를 밖으로 끌어냈다. 나라고. 진태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오후 7시 장례식장 대강당. 유언장 낭독회라는 안내판이 걸렸다. 그룹 이사들, 기자들, 그리고 수백 명의 하객이 자리를 채웠다. 단상 위로 법무법인 변호사가 올라왔다. 고 박춘자 회장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봉인된 서류를 열었다. 진태는 앞자리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첫째, 대행푸드 그룹의 모든 경영권은 며느리 김수연에게 상속한다. 뭐? 진태가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변호사는 계속 읽었다. 둘째, 아들 이진태는 폐륜 및 횡령, 그리고 존속살해 미수로 인해
상속권에서 영구 제외한다. 말도 안 돼. 존속 살해 미수라니. 진태는 소리쳤다. 세라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입을 막았다. 셋째, 이진태와 오세라의 범죄 증거는 별도 봉투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는 검찰에 즉시 제출한다. 변호사가 손짓하자 스크린이 내려왔다. 강당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영상. 이진태가 박춘자의 서재에서 약병을 꺼내는 장면이었다. 그는 춘자의 보약에 치매 유발 성분을 섞고 있었다. 엄마, 미안. 하지만 회사는 내 거야. 영상 속 진태의 음성이 강당에 울려 퍼졌다. 하객들이 경악했다. 저 인간이 자기 어머니한테. 두 번째 영상. 오세라가 요양원에서 춘자의 산소호흡기 밸브를 건드리는 장면이었다. 어머님,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가 산다고요. 세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미친년.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진태와 세라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건 조작이야. 합성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쿵! 강당 뒤편에서 커다란 소리가 났다. 모두가 뒤를 돌아봤다. 검은 관이 들어오고 있었다. 아니, 관 뚜껑이 안에서 열리고 있었다. 삐걱. 관 뚜껑이 완전히 열렸다. 그 안에서 박춘자가 벌떡 일어났다. 깜짝이야. 하객들이 비명을 질렀다. 일부는 기절할 뻔했다. 춘자는 화려한 붉은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생기가 넘쳤다. 이 금수만도 못한 놈들아. 춘자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차고 거칠었다. 내가 죽어야 조의금 챙겨. 내가 죽어야 재산 가져. 이 짐승 같은 새끼들아. 진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엄마, 살아있어? 그래, 내가 죽은 척했다. 너희 본색 보려고. 춘자는 진태에게 다가가 뺨을 갈겼다. 짝! 이 문둥이 자식? 내 애미 죽이려고 약을 탔어? 응. 진태는 대답하지 못했다. 세라는 도망치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출구를 막았다. 오세라, 너도 마찬가지야. 내 산소호흡기 밸브 건드린 거 다 찍혔어. 하객들은 진태와 세라를 향해 소금을 던지기 시작했다. 썩 꺼져라. 인간 쓰레기. 어떤 이는 오물까지 던졌다. 진태와 세라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바로 그때 강당 뒤편 문이 열렸다. 경찰관 6명이 들어왔다. 이진태, 오세라.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다. 진태는 발버둥 쳤다. 아니야. 나 억울해. 닥쳐. 증거 다 있어. 찰칵. 진태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세라도 마찬가지였다. 난 몰라요. 진태가 시킨 거예요. 오빠가 아니라 당신도 공범이에요. 세라는 기자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다. 사진 찍지 마. 제발. 하지만 카메라 플래시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 저녁 뉴스 톱 기사는 이미 정해졌다. 다음 날 오전 대행푸드 그룹 본사.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김수연이 단상에 섰다. 오늘부로 제가 대행푸드 그룹 회장 대행으로 정식 취임합니다. 이사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수연은 시아버지가 남긴 배지를 꺼내 가슴에 꽂았다. 투명 경영과 윤리 경영을 약속드립니다. 그날 오후 증권시장. 대행푸드 그룹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시장은 새로운 경영진을 환영했다. 김수연 회장 취임 이후 주가 30% 급등. 대행그룹, 투명 경영 선포로 투자자들 환호. 뉴스마다 긍정적인 보도가 쏟아졌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 박춘자가 수연을 찾아왔다. 춘자는 수연을 껴안았다. 수연아, 미안하다. 어머니,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저 짐승 같은 놈이 내 아들인 줄 알고 참고 살았는데 내가 바보였다. 춘자는 눈물을 흘렸다. 수연도 함께 울었다. 어머니는 잘못 없으세요. 수연아, 우리 아기 당당하게 키우자. 내가 대행의 진짜 주인이야. 춘자는 수연의 배를 쓰다듬었다. 뱃속의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 네, 어머니. 두 여자는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다. 한편 경찰 호송 차량. 이진태와 오세라는 각각 다른 차량에 실려 구치소로 향하고 있었다. 이 다음 신호에서 우회전입니다. 운전하던 경찰관이 말했다. 바로 그때 쾅! 대형 트럭이 호송 차량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차량이 전복되며 길가로 굴러떨어졌다. 으악!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었다. 진태는 그 틈을 타 차량 밖으로 기어나왔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이었지만 그는 살아있었다. 김수연. 그년과 그 뱃속에 애만 없으면. 진태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다. 그는 피를 질질 흘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 수연의 휴대폰에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다. 김수연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이진태가 호송 중 탈주했습니다.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야경이 불안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강 사장이 급히 들어왔다. 사무장님, 제가 경호 인원 배치하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수연은 배를 쓰다듬었다. 뱃속의 아기가 힘차게 발로 찼다. 걱정 마, 우리 아기. 엄마가 지켜줄게. 밤은 깊어갔다. 어딘가에서 이진태는 복수를 꿈꾸며 숨어 있었다. 하지만 수연도 준비되어 있었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었다. 사흘 후 경기도 산속 폐가. 이진태는 낡은 건물 안에 숨어 있었다. 얼굴의 상처는 골마서 악취가 났고 옷은 피와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다. 배고파. 물. 진태는 근처 편의점에서 훔친 컵라면을 물에 불려 먹었다. 찬물에 불린 라면은 질겼지만 그는 개걸스럽게 씹어 삼켰다. 김수연. 그년만 없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진태는 중얼거리며 낡은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자신은 거지보다 더 비참했다. 바로 그때 창밖에서 윙윙 소리가 들렸다. 뭐야? 진태가 창문을 열자 소형 드론이 떠 있었다. 드론 아래엔 카메라가 달려 있었다. 저 적건. 진태는 황급히 창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강 사장은 진태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다. 멀리 SUV 안에서 강 사장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전화를 걸었다. 사무장님, 이진태 발견했습니다. 위치 전송할게요. 같은 날 오후 강남의 한 대형 병원 VIP 병동. 김수연이 진통을 시작했다. 수연은 침대에 누워 숨을 헐떡였다. 박춘자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수연아, 힘내. 조금만 더. 어머니, 우리 손주 곧 만난다. 힘내.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수연은 이를 악물고 힘을 주었다. 으악. 오후 5시 34분. 응애, 응애. 건강한 남자 아기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의사가 아기를 안아 올렸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남아입니다. 3.8kg. 간호사가 아기를 깨끗이 닦아 수연의 품에 안겨줬다.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바라봤다. 우리 아가. 춘자도 눈물을 닦으며 아기를 들여다봤다.
어머, 우리 시아버지 꼭 닮았네. 수연아, 이름은 내가 지을게. 내 어머니. 이름은 이준호. 중걸할 준자, 호걸 호자. 우리 대행의 진짜 후계자다. 춘자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기가 춘자의 손가락을 꽉 쥐었다. 그날 저녁 대행 그룹 본사.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춘자가 단상에 섰다. 오늘 우리 대행 그룹에 새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김수연 회장의 아들 이준호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춘자는 계속 말했다. 이준호는 대행 그룹의 유일한 적법 후계자입니다. 앞으로 우리 그룹은 이 아이를 중심으로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주가는 또 한 번 급등했다. 같은 시각 서울 구치소 여자 수감동. 오세라는 독방에 갇혀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얼굴엔 상처 자국이 있었다. 나는 대행 그룹 사모님이야. 사모님이라고. 세라가 소리쳤다. 복도를 지나가던 여자 수감자들이 비웃었다. 사모님? 저 미친년 또 시작이네. 가짜 임신한 년이 무슨 사모님? 간수가 다가왔다. 오세라, 조용히 해. 안 그러면 독방 연장이야. 난 억울해요. 나 진짜. 닥쳐. 간수가 경고했다. 세라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아침 세라는 화장실 청소 작업에 배정되었다. 이건 가장 더럽고 힘든 일이었다. 이게 무슨, 하기 싫으면 독방 한 달 더 가든가. 간수가 걸레와 양동이를 던졌다. 세라는 무릎을 꿇고 화장실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나는 사모님이었는데. 세라는 울며 바닥을 문질렀다. 다른 수감자들이 지나가며 세라를 밟았다. 어머, 미안. 안 보였네. 깨끗이 닦아. 우리 발 더러워지잖아. 세라는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일주일 후 병원 VIP 병동밤. 간호사들이 퇴근한 늦은 시각 복도에 청소부 한 명이 나타났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였다. 그는 청소 카트를 밀며 천천히 수연의 병실로 다가갔다. 이진태였다. 그는 며칠 동안 병원 주변을 배회하며 경비 동선을 파악했다. 그리고 청소부 유니폼을 훔쳐 입고 잠입한 것이었다. 진태는 병실 문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저애만 없으면. 그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병실은 어두웠다. 아기 침대가 창가에 놓여 있었다. 진태는 아기 침대로 다가갔다. 침대 안에서 갓난아기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내가 너 때문에. 진태는 떨리는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 찰칵 불이 켜졌다. 이진태, 내 자식한테 무슨 짓이야? 김수연이 침대에서 일어나 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깨어 있었던 것이다. 김수연. 진태는 당황했다. 수연은 침대 옆 비상벨을 눌렀다. 내 아들이니까 내가 데려갈 거야. 진태가 소리쳤다. 하지만 수연은 차갑게 웃었다. 친권? 당신한텐 없어. 뭐? 법원에 이미 친권 일시 정지 및 접근 금지 신청했어요. 어제 승인 났고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경찰관 넷과 강 사장이 뛰어들어왔다. 이진태, 꼼짝 마. 진태는 창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강 사장이 그를 바닥에 맺혀버렸다. 으악! 진태는 얼굴부터 바닥에 박혔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다. 유괴 미수 및 접근 금지 명령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로비. 박춘자가 도착했다. 그녀는 경찰에게 호송되는 진태와 마주쳤다. 엄마, 나 좀 도와줘. 진태가 울며 소리쳤다.
춘자는 진태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짝! 춘자가 진태의 뺨을 세게 갈겼다. 넌 이제 내 자식 아니다. 엄마, 내 핏줄한테 칼을 들이대? 갓난아기한테? 넌 짐승이야. 짐승보다 못해. 춘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진태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진태, 난 널 아들로 키운 게 내 인생 최대 실수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춘자는 등을 돌렸다. 진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 엄마, 엄마. 하지만 춘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사흘 후 서울 가정법원. 김수연의 친권 박탈 소송 최종 변론이 열렸다. 재판장님, 이진태는 도박 중독자입니다. 수연의 변호사 춘삼이 증거를 제출했다. 카지노 출입 기록, 사채 60억 원, 그리고 횡령 전과가 있습니다. 또한 불륜으로 가정을 파탄냈으며 친모에 대한 살인 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생후 일주일 된 친자에게 유괴를 시도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다. 피고인 이진태, 할 말 있습니까? 진태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였다. 없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진태의 친권을 영구 박탈합니다. 쿵. 진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법적으로 그는 이제 아들과 남이 되었다. 같은 날 오후 구치소 독방. 오세라는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초점을 잃었다. 우리 아기. 세라는 허공에서 무언가를 안는 신용을 했다. 가짜 아기를 안고 있는 환각이었다. 응애, 응애. 엄마가 여기 있어. 세라는 웃으며 허공을 흔들었다. 간수가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저 여자 완전히 미쳤네. 세라의 배는 스트레스성 복수로 기괴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마치 진짜 임신한 것처럼. 선생님, 저 애 언제 나아요? 간수에게 묻는 세라. 간수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 세라는 혼자 독방에서 가짜 아기를 안고 자장가를 불렀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그녀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일주일 후 대행그룹 본사 회장실. 김수연이 강 사장을 불렀다. 강 사장님 앉으세요. 강 사장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수연은 서류를 건넸다. 뭡니까 이게? 대행그룹 보안팀장 임명장입니다. 강 사장의 눈이 커졌다. 사무장님, 저 같은 사람이. 당신은 저를 지켜줬어요. 이제 합법적으로 우리 그룹을 지켜주세요. 수연은 미소 지었다. 강 사장은 눈물을 글썽였다. 사무장님, 아니 회장님,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믿어요. 두 사람은 악수했다. 그날 밤 경기도 어느 산 벼랑 끝. 이진태는 보석으로 풀려나 도망쳐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그는 벼랑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까마득한 절벽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수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김수연. 다 같이 죽자. 진태가 울부짖었다. 수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아니, 뭐, 나랑 내 아들은 꽃길만 걸을 거야. 이진태, 넌 지옥으로 가. 수연은 전화를 끊었다. 진태는 허공을 향해 절규했다. 아, 그의 비명이 산속에 메아리 쳤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진태는 벼랑 끝에서 비틀거렸다. 그리고 그대로 쿵. 진태는 벼랑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하지만 죽지는 않았다. 나무가지에 걸려 멈췄다. 진태는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었다. 척추가 부러진 것이었다. 경찰 헬기가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다가왔다.
진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다. 김수연. 끝까지. 그의 중얼거림은 헬기 소음에 묻혔다. 한 달 후 경기도 외곽 요양원 지하. 이진태 씨 일어나세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다. 진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벼랑에서 떨어진 후 그는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걷지도 서지도 못했다. 오늘부터 일 시작입니다. 일? 진태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간호사는 그를 휠체어에 앉혔다. 김수연 회장님이 당신을 위해 특별히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주차관리 보조입니다. 진태는 요양원 지하 주차장으로 끌려갔다. 거기엔 작은 부스가 하나 있었다. 여기서 주차권 발급하고 CCTV 모니터링 하세요. 월급은 200만 원, 빚상환금 150만 원 공제하고 50만 원 드립니다. 부스 안에는 작은 TV가 하나 있었다. 그 TV에선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대행푸드 그룹 김수연 회장, 올해의 경영인으로 선정. 화면 속 수연은 화려한 무대에서 상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진태는 그 모습을 보며 침을 질질 흘렸다. 그는 실어증까지 걸려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간호사는 진태의 입가를 휴지로 닦아주고 나갔다. 진태는 혼자 부스에 남아 TV 속 수연을 바라봤다. 그녀가 누리는 모든 것이 원래는 자신의 것이었다고 믿으면서, 하지만 이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같은 날 서울 시내 전통시장. 동량종. 제발. 길바닥에 앉은 여자가 손을 내밀었다. 오세라였다. 3년형을 받고 2년 만에 모범수로 출소했지만 그녀에게 돌아갈 곳은 없었다. 얼굴은 구치소에서 얻은 피부병으로 기형적으로 변했고 정신질환약을 먹지 않으면 환각이 보였다. 저리가.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세라를 발로 찼다. 세라는 바닥에 고꾸라졌다. 가짜 임신한 년이 여기서 뭐해? 맞아. 저 여자 뉴스에 나온 사기꾼이야. 사람들이 세라를 알아봤다. 아이들까지 손가락질했다. 가짜 엄마다. 무서워. 세라는 울며 골목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았다. 배고파. 아기 배고프다고. 세라는 여전히 환각 속에서 살고 있었다. 허공의 아기에게 상한 빵 조각을 먹이는 신용을 했다. 우리 아가 맛있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피했다. 세라는 골목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울었다. 3개월 후 대행푸드 그룹 본사 대강당. 오늘은 김수연의 정식 회장 취임식이었다. 단상 위 수연은 우아한 베이지색 샤넬 수트를 입고 서 있었다. 그녀의 가슴엔 시아버지의 배지가 빛나고 있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힘이 있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대행푸드는 투명 경영, 윤리 경영으로 100년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700명의 직원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객석 앞자리엔 박춘자가 앉아 흐뭇하게 웃고 있었다. 수연은 발표를 이어갔다. 그리고 오늘부로 미혼모 지원 재단 수연의 숲을 설립합니다. 저도 한때는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제가 돕겠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은 이렇게 장식되었다. 김수연 회장, 100억 출연에 미혼모 재단 설립. 여론은 뜨겁게 호응했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 1층 로비. 박춘자가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나타났다. 그녀는 화려한 보라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꼈다. 할머니, 빨리 와요. 6개월 된 이준호를 아는 수연이 손을 흔들었다. 춘자는 손주에게 달려가
뽀뽀를 퍼부었다. 우리 손주, 할머니랑 세계 여행 가자.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우리 수연이. 회사는 내가 다 잘할 거야. 나는 이제 인생 즐기러 간다. 춘자는 손주를 안고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첫 목적지는 파리였다. 수연아, 우리 손주랑 에펠탑 사진 찍어서 보낼게. 춘자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수연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같은 날 오후 대행 그룹 감찰실. 춘삼은 그룹의 감찰팀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이진태와 공모했던 임원들을 하나하나 색출하고 있었다. 김전무, 당신 3년 전 뇌물수수 건 다 나왔어요. 춘삼 팀장님, 제발 한 번만. 안 됩니다. 경찰에 고발 들어갑니다. 춘삼은 냉정했다. 그는 일주일 만에 부정 임원 12명을 숙청했다. 대행그룹은 완전히 새로워지고 있었다. 한편 요양원 지하주차장. 이진태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화면엔 김수연이 기업인 시상식에서 박수를 받는 모습이 나왔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성공했고 행복해 보였다. 진태는 입에서 침을 흘렸다. 간호사가 와서 입을 닦아줬다. 이진태 씨, 식사 시간이에요. 간호사는 죽 한 그릇을 떠서 진태의 입에 넣어줬다. 진태는 기계적으로 씹었다. TV에선 수연의 인터뷰가 나왔다. 제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이 보따리였습니다. 화면 속 수연은 낡은 빨간 보따리를 들어 보였다. 진태의 눈이 커졌다. 그건 그날 밤 어머니가 던진 그 보따리였다. 대행그룹 본사 회장실. 김수연은 회장실 중앙 유리 케이스에 그 보따리를 전시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케이스 아래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빗속의 보따리 마이너스 2025년 1월 15일. 회장실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그 보따리를 보며 수연의 이야기를 들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회장님. 이사들이 감탄했다. 수연은 미소만 지었다. 6개월 후 대행그룹 본사 대강당. 이준호의 돌잔치가 열렸다. 700명의 직원과 하객들이 참석했다. 무대 중앙에 돌상이 차려졌다. 빨간 한복을 입은 준호가 통통한 손으로 돌잡이 물건들을 만졌다. 우리 손주, 뭘 잡을까? 박춘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춘자는 세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행 그룹 배지를 움켜쥐었다. 와! 직원들이 환호했다. 수연은 준호를 안아 올렸다. 우리 아들 역시 대행의 후계자야. 춘자는 눈물을 닦으며 박수쳤다. 시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잘했다, 우리 손주. 그날 오후 재단 설립 기념식. 김수연은 수연의 숲 아동보호시설 앞에 섰다. 새로 지은 5층짜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빛났다. 이 건물은 이진태와 오세라의 이름으로 환수한 재산으로 지어졌습니다. 수연은 테이프 커팅을 했다. 건물 안에선 미혼모와 아이들이 밝게 웃고 있었다. 여기서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겁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보냈다. 수연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손을 흔들었다. 한 아이가 수연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언니 고마워요. 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를 안아줬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 1년 후 대행 그룹 옥상 정원. 석양이 지고 있었다. 김수연은 준호를 안고 박춘자와 함께 서 있었다. 준호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다. 그는 춘자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손주. 잘하네. 춘자는 웃으며 준호를 안아 올렸다. 수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
왜 수연아? 이제 행복하세요? 춘자는 수연을 돌아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럼 내가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누릴 줄 알았겠냐? 춘자는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수연아, 넌? 수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서울 야경을 바라봤다. 저 아래 어딘가에 이진태와 오세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네, 어머니.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 대행은 이제 진짜 주인을 만났으니까요. 수연은 준호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수연의 목을 안으며 웃었다. 엄마. 그래, 우리 아들. 엄마가 너한테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줄게. 세 사람은 옥상에서 노을을 바라봤다. 서울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멀리서 대행그룹 본사 건물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졌다. 2,0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그곳. 수연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었다. 어머니, 우리 저녁 먹으러 갈까요? 그래. 우리 손주 배고프겠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옥상을 내려갔다. 하늘에선 별이 하나둘씩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 멀리 요양원 지하 주차장에선 이진태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엔 행복한 수연의 모습이 나왔다. 진태는 침을 흘리며 화면을 바라봤다. 소리도 낼 수 없었다. 그의 인생은 끝났다. 하지만 김수연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대행그룹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세상은 이제 알게 되었다. 두 여자의 당당한 웃음소리가 옥상 정원에 메아리쳤다. 완벽한 복수, 완벽한 보상, 그리고 완벽한 시작.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 사연 속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